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6일 토요일인데 굉장히 날이 덥습니다. 김위원, 네. 오시는데 고생하셨죠? 예, 오늘 차도 많이 막히고. 아, 오늘 보니까 엄청 더워요. 36도까지 뭐 올라간다 그러는데, 아유, 근데 사실은 36도 올라가는 이 날보다 더 뜨거운 것이 한국과 일본 간에 정확히 7월 4일부터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무역전쟁, 경제전쟁, 어떻게 보면 총칼만 휘두르지 않았지 실제 그 죽기 살기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죠. 예. 이게 결국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뭐 지난해 있었던 이른바 그 일제 강점기의 그 징용 배상 판결 또 거기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보면은 그 신일본 제철 등 뭐 일본 기업들의 이제 국내 자산 뭐 일단 압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현금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은 G20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7월 1일 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 7월 4일부터 지금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통상 이제 우리 뭐 경제 문제, 정치 문제를 떠나서 사실 우리 김경은 위원은 이것을 갖다 문화적 차원에서 문화적 배경,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었길래 한국과 일본 간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의 전쟁이 벌어졌는가 짚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는 네. 뭐 경제적인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나 네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근데 그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네. 경제 보복이 아베 총리가 직접 네.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 네. 이 얘기를 하고요. 네. 저는 또 아베 총리의 말 중에서 네네. 상대 국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네. 나라에게 우대 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예, 우대. 그건 뭐 우리나라를 불리한 국가로 네네. 지목을 해서 예. 그에 대한 대우를 하겠다 하는 것인데 네네. 여기서 우대라는 말에 네. 저는 좀 관심을 갖습니다. 네네. 우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 일본의 어법상 네. 은혜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예. 행위. 예. 근데 일본 말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은행 은자를 써서 네. 온이라고 하는데 네. 걔네들은 은혜를 베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네. 은혜를 받았으면 네.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 네. 이 전체를 은혜라고 합니다. 아, 그 은혜를 베푸는 것도 은혜고 예.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도 은혜.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은혜를 꼭 갚아야 되는 거, 평생 갚아야 되는 뭐 부모에 대한 어떤 효도를 한다든지, 네. 일본의 사무라이가 뭐 다이묘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 네. 끊임없이 또 변함없이 해야 되는 그 의무를 네. 기리라고 합니다. 기무라고 합니다. 기무. 그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네. 의무죠. 의무.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떤 뭐 모르는 사람한테 네. 뭐 어떤 그 뭐라 그러죠, 호의를 받았든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네. 그를 의리라고 의리. 예, 기리가 이제 기리.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네. 이게 은혜를 베풀고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이 네. 은혜를 받았음에도 보답하지 않는 것, 네. 그것이 곧 불량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아베 이야기대로 하면은 우대 조치를 안 하겠다. 즉 은혜를 갖다 모르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 안 하겠다 했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푼 게 뭐 있나요? 아, 난 그게 뭐, 어떻든 아베 씨, 아베 씨. 일본이 우리나라 35년을 갖다가 강점하고 수탈했지 언제 은혜를 베풀었나요? 그 화이트 리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해부한 책으로 뭐 가장 저명한 책 중에 하나가 네. 국화와 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알고 베네딕트 있습니다. 네, 썼는데 네네. 그 책은 이제 전쟁 전에 태평양 전쟁 전에 네. 국방부 보고서용으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네. 일본에서 은혜를 갚는 일, 또 은혜의 보답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복수를 하는 것. 이것은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그건 딱 아기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루이 베네딕트가 지적을 했죠. 그 루이 그 베네딕트는 보면 국화와 칼, 국화와 이제 국화라는 것은 일본의 이제 상징이고 칼은 사무라이 정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화와 칼에서는 일본의 어떤 그 정신을 갖다 사무라이 정신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보복, 복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듯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이트 리스트에 넣어준 것도 은혜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정쩡하게 흔한 얘기를 개기고 나오니까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 아베 정신이다. 예. 그래 뭐 근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일본의 고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주신구라라고 구라는 신장. 예. 네, 옛날에 제가 뭐 저 사쿠라 얘기할 때 구라 네. 그 창고라는 건데 그렇죠. 이게 충신에 관한 이야기 모음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이야기 간단한 요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화도 나왔죠. 예. 영화, 드라마, 뮤지컬 뭐 저 아부끼. 그러니까 일본에서 심청전이라고 일본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 흥부전하고 심청전이에요. 예. 일본에서는. 네. 근데 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코라는 아주 중부에 자그마한 이제 그 다이묘.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기라라는 그 보다 큰 좀 큰 영주가 있고 다이묘가 있었고 그 밑에 아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큰 영주가 아스카한테 뇌물을 바치라고 계속 이렇게 뭐 괴롭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고 가라를 아스카가 성 안에서 칼을 휘둘렀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 안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은 안 됩니다. 당시 도쿠가와 시대죠. 그 18세기 이 실화를 가지고 쓴 이야기인데, 근데 막부에서는 저간의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성 안에서 칼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아사카를 활복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사카의 밑에 있던 사무라이 한 12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끝까지 버틴 사람은 47명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그 가라에 찾아가서 저택에 찾아가서 그 죽이고 목을 아사카한테 바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막부 명령에 의해서 활복을 하고 다 죽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가라를 죽이고 자기들이 활복하는 이유가 가라의 어떤 부정이라든지 전횡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명분이 아니고 단 자기의 죽음이 불명예스럽게 죽었다. 이것은 수치다. 이래서 그 수치는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자기네들이 죽이고 활복하는 게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죽인 사건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저만이 아니라 저야 뭐 책을 보고 안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어떤 사무라이의 어떤 전형을 보여준, 그리고 사무라이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예입니다. 명예를 지키는 것인데 그 명예가 훼손됐을 때는 어떤 복수도 합당하다.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설마 우리 김 기자, 우리 김경은 편집위원이 아베 경제보복이 무슨 정의롭거나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절대 아니죠. 일본의 어떤 국민성이라 그럴까, 국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말씀 잘못하면요 토착 외구 소리 듣습니다. 토착 요즘 최근 2019년에 3월부터 지금 보면은 이 좌파 진영에서 나온 표현이 조금만 얘기하면 친일파라는 약간 약발이 떨어지니까 툭 하면 토착이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일본 편 들었던 토착이고 소리 들어요. 조선시대 때 외구가 쪽발이가 아직까지 혀를 잡고 있는 쪽발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김경훈 기자.
지금 조금 전 말씀하셨던 그 명예랄까, 일본 사람들이 중시하는 명예랄까,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달리 표현하면 체면 아니겠습니까? 네, 뭐 체면. 예. 체면. 그야말로 얼마 전이죠. 한 4, 5년 됐나? 6, 7년 전. 일본에서 동일본 네네. 대지진하고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그야말로 아수라장, 아비규환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당시 서방 언론들은 정말 경이로운 눈으로 그것을 보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인류 정신의 진화다. 네. 라는 그 표현을 갖다 했었어요. 예, 예.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좀 남살스럽다고나 할까? 아프면 아프다 그러면 되고 슬프면 슬프다 그러면 되지. 슬퍼도 슬픈 척 안 하고 아파도 아픈 척 안 하고 그야말로 위선 덩어리인데 한 10여 년 전입니다만은 제 기억에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부산에서 그 당시 그 저 실내 그 저 사격장에서 불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6명인가 7명인가 일본인들이 그때 불에 타 죽었어요. 그때 유족들이 저도 와서 기억납니다. 예. 전 그때 정말 소름이 돋는 게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난리가 울지 나서 않죠. 난리가 나서 이 어떤 놈들이 말이야 이거 갖다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이렇게 불이 나고 우리 멀쩡한 남편이 죽고 이럴 텐데 오히려 울지도 않고 스미마셍 죄송합니다. 폐를 끼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일본은 그 폐를 말씀하시니까 예, 이제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네. 하는 말이 네. 있습니다. 그 네. 메이와쿠 갖게 나이 네. 그거는 민폐를 끼치지 마라 네. 하는 건데 네.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그 사진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 운동장에 뭐 뱀 꼬리처럼 이어지면서 물을 받기 위해서 서 네. 있었던 것인데 네. 그것이 단지 뭐 체면 네. 그 자체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의 네. 체면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체면 의식이군요. 예, 예. 그런데 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이 체면도 네. 자기네들끼리와 네. 자기네들이 아닌 그 경계가 있습니다. 아 그것이 양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체면이라는 것은 흔한 얘기로 자기들끼리는 체면 잘 지키면서 이른바 자기들 외 예. 자기들 그 일본인 밖의 사람들에게는 또 자기 어떤 그룹 밖의 사람들에게는 무지막지하게 대하는 네. 이중적 모습. 이중적이죠. 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뭐 그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네. 통일제 강점을 하고 네. 반죽의 사변을 일으키고 저 남양군도. 예, 전쟁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은 네. 그것은 남의 일입니다. 이런 괘씸한 놈들이 네. 있나? 자기네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그만한 상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네.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아주 진정한 사과를 하고 심지어는 활복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외부의 상황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네. 다반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단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아,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우리끼리. 심지어 우리 마누라도 공유를 하잖아요. 아니, 설마? 아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일본에서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집, 우리 집. 우치미, 우찌미. 그리고 또 뭐 우치, 우치와 바나시, 밀당. 우리끼리의 이야기. 뭐 이 정도에 그치고 맙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또, 소또. 그거는 바깥. 우치. 이건 안. 그러니까 우치와 소또. 우치. 근데 이런 거를 또 잘 보여주는 민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민속인데 네. 그 오니 롤이라고 네. 오니는 귀신입니다.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가장이 예. 귀신 가면을 쓰고 근데 일본의 현관이라는 거 현이 바로 검을 현자. 예. 근데 이제 그 검다는 것은 뭐냐면 새벽의 빛이 들어오는 그런 어슴푸릇한 그것을 말하거든요. 네네. 그 현관은 바로 외부와 안. 나와 그거를 너를 구분하는 가르는. 통로의 입구죠. 근데 그 입구에서 예. 오니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네. 그 콩을 자기 나이 숫자만큼 볶은 콩을 먹으면서 네. 그 볶은 콩을 오니한테 던집니다. 가장한테. 예. 그리고 오니와 소또, 오니는 바깥에, 귀신은 밖으로, 후쿠와 우치, 후쿠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바깥으로 가고
저 복은 안으로 들어오라. 이게 그러니까 이 현관이라는 게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은 귀신이고 나쁜 악마고 나쁜 거고. 예.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복이고 안녕이고 네. 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고 네.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가 드러납니다. 근데 또 그와 유사한 것 중에 또 스모도 예를 들 수 있는데 거기 하시기 전에요. 예. 그러니까 보면 일본 사람들의 이제 체면이라든가 어떤 보면 자기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은 우리끼리의 문제인 것이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외에 뭐 조선이라든가 우리 외에 뭐 중국이라든가 우리 외에 어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야말로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네. 그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그건 사람들. 낙가마라 그러는데 네. 그거는 뭐 그 동네의 모임, 직업별 모임, 뭐 상가 모임, 뭐 이래가지고 네. 그 낙가마들이 굉장히 많고, 아. 근데 그 문화는 결국 마을 공동체의 문화에서 시작했다고 근데 하죠.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그렇죠. 기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경은 기자 얘기 듣고 나니까 세상을 갖다 아와 피아, 나와 너로 나누고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관용적이고 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내 것이 확대됩니다. 가족에서 마을에서 뭐 영지로 영지에서 국가로 나라로. 이렇게 확대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만이군요. 그래서 우주로까지 아니 전 세계를 못 받았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즘 토착외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김경은 기자 얘기 듣고 나니까 딱 우리나라에도 토착외고 즉 일본의 그런 가장 못된 습성하고 똑같이 닮은 세력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세력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와 피아로 나누고 우리는 그야말로 선량한 운동권이고 너희는 적폐고 그리고 너희는 갖다 괴롭히고. 그것도 좋은데 네. 과거와 예. 미래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좋은데 예. 그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과거도 보면 철저하게 우리 그러니까. 과거 너희 과거 나눠서 너희 과거는 갖다 집 밟고 네. 부관 참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확대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이제 소또하고 뭐라고 우찌와 이제 소또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단어에도 그렇게 이제 아와 피아를 구분하는 그런 것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 했던 부분이 성별 즉 남성과 여성도 그런 식으로 구분한다면서요. 네, 스모 이야기인데 네네. 스모의 경기장에 이렇게 그 테두리가 있고 모래판. 예, 모래밭이잖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토효라고 그러는 거예요. 토효. 경기장이. 예. 그런데 그 토효가 네.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와의 현장입니다. 와라는 건 일본의 정신이라는 평화로울 때 할 때 쓰는 화의 현장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거기 화에는 네. 그 불경한 게 들어가서는 조화가 깨지잖아요. 네. 그 불경한 게 여성입니다. 허허. 그래서 거기는 여성이 지금까지 거의 1400년이 이제 스모가 예. 이제 역사가 이어져 오는데 네. 그 여성이 네. 한 번도 거기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들어갔어요. 두 번. 한 번이죠. 한 번. 한 번은 1990년대에 그때 관방 장관이 네. 그 요코즈나라고 우승자에게 우승컵을 이렇게 시상식을 하면서 네. 전해주는데 관방 장관이 그 전해줍니다. 최고 권위 있는 예. 예. 그런데 관방 장관이 여성이잖아요. 근데 그 행사장이 경기장 아니거든요. 토요 아니고. 그런데 결국 시상식조차도 무산됐습니다. 시상 자체를 예, 여자라서 여성 관방 장관이 트로피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시상을 안 해버렸군요.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근데 그건 지역 행사였는데 네. 그 대회장이 이제 지역 네. 그 지사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뭐 그 토요에서 쓰러졌어요. 네네. 그냥 응급 조치를 위해서 간호원이 네. 간호사가 네네. 2명이 그냥 글로 뛰어 올라가서 그 심장 소생을 하고 예. 아주 그럴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었는데 네네. 장내 아나운서는 하는 말이요. 뭐 그 장내의 질서를 이렇게 뭐 잡는다든가 뭐 놀라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여성분은 빨리 토요해서 내려오십시오. 나와주십시오. 이런 멘트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 그 일본 사람들이 문화는 이 그 조직 자기네들의 안으로 이렇게 먹는데 네. 반대로 네. 자기네 것에 대해서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예. 반대 것을 밀은 심지어
저는 이제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돋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일이 있는데 네. 그 일본에는 그 마라톤 대회를 뭐 인기가 네네. 많으니까 예, 중계 방송을 많이 하는데 역전 마라톤 대회 릴레이 마라톤이죠. 예, 예. 예. 그 여성 선수가 네. 달려가다가 부상당했대요. 그런데 그 꼬린 지점에 얼마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뛰지를 못하니까 무릎을 아스팔트길 위에 무릎으로 기어서 그걸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조직에 어떤 민폐를 끼치는 자체가 네. 명예에 네. 체면에 손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요. 오늘 저 김경훈 기자 모시고 이제 이번 한일 간에 지금 무역 전쟁 본격적으로 세게 붙지 않았습니까? 붙는 가운데도 사실 보면은 그동안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듯이 기세등등하던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오늘쯤 되어서야 지금 이제 급히 여기저기 서둘면서 뭐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우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막상 일본이 공격하고 나니까 지금 보면 우왕좌왕하고 있고 기껏 지금 산자부 등에서는 각 기업들에게 너희 그동안 뭐 했니? 라고 지금 가다가 오히려 기업들을 지청구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인 것은 뭐 7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이군요. 7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죠. 대기업 총수들 30명하고 청와대를 불러서 논의하겠다는데 그렇게 논의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한일 간의 정치 문제를 갖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견되었던 사실 황태순 TV에서도 연초에 불화소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이미 일본에서는 계속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얘기 있었거든요. 그동안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두 손 놓고 있다 이제서야 그말 호들갑 마치 불난 호떡집 불난 듯이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면서 사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놈들 그렇게 무역으로 보복하는 거 정말 간교하고 괘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뻔히 예견되는 가운데도 무방비 무대책으로 있다가 이제 와서야 우왕좌왕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더 안쓰럽습니다. 예, 그 적어도 외교도 경제도 네. 문화를 알고 네. 폈을 때 네. 보다 효과적이고 네. 보다 네. 그 세계의 뭐 이런 그렇죠. 발전에 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협력은 물론이고요. 뭐 양국이 언젠가는 또 다시 협력 체제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싸움이 붙은 바에는 한번 우리도 한민족의 나름대로 깡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버티면서 그 다음에 보면 외교적 정치적으로 풀 건 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광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